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바쁜 날입니다. 오늘 또 방통위앞에 가서 뭘 한다고 하시죠? 기자회견 해야죠.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요. 방통위가 오늘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을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아, 불길하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좀 까다롭게 재승인을 걸어줄지 아니면은 약간 요식행위? 우린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리라는 걸 사실은 알고 플랜 B를 생각하였으나 플랜 B에 걸맞게 나올지 아닐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뭔가 한다는 걸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불길하죠. 높지 않을까요? 네. 4월 21일, 4월 저의 20일 예측은 이런 건데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과락도 없었고 점수도 낙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동재 기자 문제 이외에는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동재 기자 문제 그 취재윤리인지 법 위반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옵션을 거는 것까지는 저희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 재승인 조건에 들어갈까 무조건 4년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뭔가를 다시 판단한다라는 그것은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저는 그것도 안 되면 진짜 가서 그냥 오늘 집에 안 돌아옵니다. 방통위 앞에서 그냥 자폭하라. 노숙합니다. 네.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이 문제인데요. TV조선 채널A 공이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심각하잖아요. 공공성 부분에서 TV조선은 과락이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어떻게 하면 그 공공성이나 공적 책임 부분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저는 구체적이고 좀 까다로운 재승인 조건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내가 방통위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월급도 요만큼 받고 사람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뭐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그대로 받으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민원연이 난 제안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본인들이 방통위에서 정말 기준을 만들어야죠. 최고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시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종편 승여준 10년이 지났는데 공공성이 과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진짜 그런 아이를 지금 키운 거죠. 예? 시생아 육성하듯이 키운다고 해놓고 완전히 잘못된 아이를 지금 키워놓고 이제 와서 큰 만큼 컸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의 이런 태도를 지금 방통위가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책임감 없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발표는 2시 반에 한다고 저는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2시 반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우리도 또 논평을 쓰던 또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굉장히 오늘 촉박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오늘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 문제 회의도 있고 저는 또 YTN 방송도 있고 게다가 오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회의도 있어요. 근데 저하고 신미처장을 데리고 처음 가는 회의여서 꼭 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연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오늘 소화하려면 사실은 1분 1초가 자, 빨리 하시죠, 그럼. 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어제 기고스, 사실은 이제 기고스가 이제 슬슬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고스 선거 관련 기고스 오늘까지만 선거 관련 기고스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거와 상관없이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기고스는 끝내고 이제 민원연 보고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이 되기 일보 직전의 기고스 하나 읽어주시죠. 네, 우리 선거 기간 동안 한 2개월 동안 모니터를 쭉 해온 우리 신문 모니터를 해온 공시형 활동가가 이 신문들의 선거 보도를 어제 총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주 짧게 잘 해줬어요. 마지막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참 지저분했다. 뭐 이런 총평인데 일단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무엇을 증명했느냐. 조선일보, 중앙일보처럼 아무리 프레이밍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 이제 시민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언론으로 인해서 현실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만큼 언론의 영향력과 힘이 추락했다. 음. 이 사실을 유권자들이 이번에 표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그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번 선거 동안 어떤 프레임을 했느냐? 그거를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쭉 정리해줬는데 이걸 네. 한번 이렇게 쓱 정리를 해놓으니까 진짜 가관이에요. 자,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 죽이기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분식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모두 틀렸고 샤이 보수가 10% 이상 있다. 그거는 저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이 막 가짜로 하는 그런 뉴스잖아요. 아유 똑같았어요. 그런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조선족이 조직적으로 친정부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한다. 박근혜는 마쿠 실력자로 변신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 의료 사회주의자 비선 그룹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검사 수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경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멀쩡한 원전을 정부가 조기 폐쇄하고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은 40%를 넘기면 절대 안 된다. 한국은 곧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아이 결론이 너무 이런 프레임들을 선거 기간 내내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하나하나가 지금 영향력이 없을만하다. 이게 사실은 너무 허황된 주장이잖아요. 이게. 예, 이런 프레임들에 앞장선 것은 단연 조선일보, 중앙일보였고요.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선거 직전까지 참 지저분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4월 12일에 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 주말에 일요일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방송에서 이 범여권이 180석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했죠. 이거를 곧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4월 13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뽑았어요. 야, 여당이 이렇게 오만하다. 오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여당이랑 무슨 상관인데. 뭐 예. 근데 이제 180, 누구는 그런 말 안 하나? 나는 이런 말을 누구나 다 했다고 생각해. 우리의 목표는 뭐다.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압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옛날에 언제죠? 김무성 의원이 뭐 개헌선까지 간다. 뭐 자기는 그렇게 했다가 완전 박살났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말하면은 꿈이고 그러니까. 희망이고 포부고 제가 말하면은 오만이고 뭐 섣부른 뭐 그런 짓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은요. 하나마나 진짜 이 말로 오히려 악재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시민 많았어요. 이사장 스스로가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도 좋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 안심하고 저쪽 찍어줄래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나쁘게 나왔는데 안 되겠다. 집중하자 해가지고 보수 대결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걸 가지고 뭐 오만한 여당 프레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까본 거지 가스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거지. 쓸 게 없어서 쓴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저는 아무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정말 효과가 없었느냐 여론으로서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그런 효과가 없었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무시해도 되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참 어려워요. 저도 그 뉴스공장에서 그 개표하는 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주주 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게 먹잇감을 제공했어요. 가장 정확한 그 프레임 이렇게 해라. 그럼 유튜버들은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막 난리치죠. 과장하고 과장하고 해가지고 유튜버만 했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같이 얼마나 하죠. 그러니까요. 네. 삼각 네. 구도가 딱 삼각 구도가 이제 뭐 종편도 하고 서클이 이렇게 딱 해서 싹 형성돼 이렇게 있죠. 신났죠.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안 먹혔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나름 보수 대결집이나 이게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먹혔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예전처럼 이런 거 믿지 않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차기는 하지만 이들의 추잡스러운 행동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럴수록 더 네. 국민들의 선택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 특히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이 보수 대형 매체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끼리는 여전히 강력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네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는 탄탄한 신뢰가 구축돼 있어서 이게 일종의 늘 많은 분들이 요새 말하는 확증 편향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언론이 확증 편향을 시민들의 확증 편향을 유도하고 시민들도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독자들도 뭐 조심해야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도 문제고 MBC도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프레임 보세요. 그리고 저들이 그쪽 카르텔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의 질을 보세요. 이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그 극우 유튜브들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확증 평행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쪽의 카르텔을 먼저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쪽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확정 평행의 문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네. 이거 뭐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고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프레임들이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것은요. 시민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저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들의 보도를 열심히 읽으면서 잘못됐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확증 편향을 너무 진리처럼 여기면 안 돼요. 언론이 확증 편향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들이 프레임이 먹히지 않은 건 민원연이 뎁다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승전 네. 민원년. 맨날 이걸 읽으면서 맨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그럼요. 됐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민원연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그 개표 방송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표 방송 그 자체는 KBS가 제일 그래도 깔끔하고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했어요. 개표 공장 그 TBS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름의 그래프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랑 했는데. KBS의 그래프나 KBS가 정리한 어떤 화면이나 뭐 모든 것이 굉장히 깔끔했다. 근데 이제 SBS는 좀 잔망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웃기게. 재밌게 하죠, 재밌게. 엄청 막 웃기게 막 젊은 춤도 감각으로. 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MBC는 그런 어떤 사전에 미리 표정을 다 찍어놔서 뭐 지는 거, 이기는 거,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걸 다 찍어놔서 이제 그 CG를 입혔는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었어요. MBC가 너무 장수. 뭐 막 이런 너무 전투형으로 묘사를 차라리 SBS는 뭐 이렇게 신이 나서 막 춤을 춘다거나 내가 지금 이기고 있어 막 춤을 추더라고. 차라리 그건 난데 막 깃발을 꽂고 막 장군이 MBC 거는 저 장면 하나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그 전쟁, 그러니까 선거를 전쟁으로 비유하고 이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개표 방송 하나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보도에서 그런 걸 안 했어도 저 이미지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선거를 전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김어준 씨 실제로 사람들은 전쟁처럼 해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 얘기고 후보자들 얘기고 우리는 유권자들은요 이걸 전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 엄청 중요한 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게 원래 SBS가 2016년 총선 때 그런 CG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 재밌는 CG긴 한데 SBS도 2016년에는 그렇겠죠. 전투형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만큼 비판도 받았어요. 네네. 근데 MBC가 이번에 약간 그렇게 한 거예요. 4년 너무 뒤늦게. 올드하게 따라한 거예요. 근데 더 예전 스타일로 막 너무 진짜 막 전투형으로 했어요. 그리고 해서. SBS는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가 전투가 되면 안 되지만 선거가 시민들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SBS가 이번에 잘 살린 맞아요. 거고 KBS는 늘 하듯이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깔끔하게 뽑아내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비판한 지금까지 한 건 비판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비판할 건 뭐냐면은요. 장애인 관련된 서비스가 없었던 거예요. 다 없었어요. 다.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못하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뉴스도 수화방송이 있는데. 수화방송을 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자, 그 총선 개표 방송을 무엇으로 보던 간에 장애인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4월 16일 장애인단체 장애벽 허물기는 지상파 3사가 개표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거를 가지고 인권위에 방문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몇 번 얘기해야 되나? 정말 똑같은 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해도 그렇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장애인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라. 특히 아니, KBS 개표 방송에서 어떻게 그거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큰 실수를 하셨다라는. 그러네요. 아니 이게 규정이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이렇게 방송통신 아니 원래 이 뭐 뉴스나 이런 거 주요한 재난이나 이런 거는 지금 그런 걸 하는데 또 이 개표 방송은 그냥 규정이 없나 봐요. 네. 흥미로운 뉴스거리이지 이게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요새 지상파 3사의 개표 방송의 특징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자기네들이 자주 쓰는 패널들을 데려와서 일종의 대담을 길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개표 현황이야 그렇다 쳐요. 네.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프 있으니까. 예. 그런데 대담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거야? 못 보죠. 보지 말라는 얘기지 수화 방송 없으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MBC에서 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쓴 거. 이거는 진짜 정말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으실까 정말 다들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MBC가 개표 방송 중에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그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 현황을 소개하면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이 그 여자 연예인들끼리 싸우는 그 사적인 화제가 싸움? 된 그 싸움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사실 왜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그 표현은요 사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리고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덥지 않은 그런 시기 질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갈 때 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되게 손쉽게 이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일종의 밈이 됐죠. 네. 그런 거를 네. 지칭하는. 예. 그래서 이게 두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무례한 표현일 뿐 아니라 사실은 여성 후보에 대한 비하라고도 저는 그러니까 나경원이든 이수진 어떤 후보에게도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두 후보가 나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비전과 사회적인 어떤 전망, 네. 자기의 정책적 비전 이런 걸로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건데 그 중요한 거를 두고 마치 사적인 감정 싸움으로 묘사한다는 거에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네. 그러니까 MBC가 이번에 개표 방송을 너무 흥미 위주로 눈길 끌기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방송에. 자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는 아무튼 방송사 이게 굉장히 개표 방송이 현장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자질이 확 드러나는 그 방송사의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그리고 실제로 순발력 이렇게 방송을 하는 능력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계속 비슷비슷한 말을 하는데 계속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 표현이 아나운서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 개표를 전하는 이것도 너무나 달랐어요. 3사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다음 선거 때는 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지역색을 강조한다던가 이런 것도 저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표 방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상파 3사가 맨날 그것만 3시 같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개표 방송 갑자기 출구조사 3시서 고민하고 거기에 돈 쓰는 거에 하지 마시고요. 좀 선도적인 정말 우리의 정치, 우리의 선거를 좀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표 방송에서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셋이 좀 모여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종편한테 부탁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파 3사는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좀 세련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선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표 방송의 이제 시청률 승자는 압도적으로 KBS였다 그래요. 네. 대표님은 어느 방송사 셋 중에 가장 좋으셨어요? 저희는 KBS만 봤어요. 거의 SBS하고 MBC는 화면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방송을 보는 거는 KBS를 주로 봤어요. 네. 저도 일부러 다 돌려가면서 봤는데 저는 일단은 SBS가 참 재밌게 만들었다 생각 들면서도 나도 약간 나이 먹었나 생각이 드는 게 KBS가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지럽지 않아. 근데 내 친구들은 이제 막 보는 친구들 보니까 막 김용민 TV 그거 엄청 보고 뉴스공장도 계속 TBS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봤어요. TBS. 두세 개씩 막 틀어놓고 열심히 보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구나. 올해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서요. 그럼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기분이 우리 집 좋습니다. 식구들도 다 밤에 그렇게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선거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막 뭐 좋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것 자체가 진짜 민주주의의 교육이다. 참여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고민하고 밤새고 이런 과정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투표율도 66.2%. 정말 많이 나왔고.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또 딴 거 뭐 해요? 재밌는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또 이거 우리 선거 기간에 발견한 코너 일간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네. 조선일보는 매일 아침 쓱 봐도 웃긴 게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선거 이후에 조선일보 반응도 계속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4월 17일자 구면에 나온 보도인데요. 제목 지역구 득표율 민주 49.9 통합 41.5%인데 의석은 더블 스코어. 자, 제목부터 냄새가 나죠. 뭐냐? 이게 전국적으로 얻은 표를 다 합치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차이가 한 8%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의석은 민주당이 다 가져갔네.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 그만큼 접전지도 많았는데 득표율은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데 의석은 왜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등이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어째. 아이고.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거예요? 이 보도가 진짜 뻔뻔한 게요.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선거 내내 조선일보가 뭐라 했습니까? 정치판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는 민주당이 지멋대로 바꾼 선거법 때문이야. 야, 이렇게 선거법을 막 지들 마음대로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정치판이. 모든 걸 선거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4+1 때문이야. 야, 미래통합당 잘못이 아니라며. 선거제 때문이라며. 개혁된 선거제 때문이라며. 선거제 꼼수 때문이 아니라 선거제 때문이라며. 근데 이제 와서 그 득표율 차이에 드러난 민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그렇게 욕하던 조선일보가 니들이 지니까 이제 득표율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니들이 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제 개혁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싫다며 그게. 지금 갑자기 지금 와서 소선거구제를 비판하고 이제 와서 득표율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선거제 개혁하자 그럴 때 그렇게 미래통합당 잘못한 거 없다며. 정말 진짜 이렇게 뻔뻔한 신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신문이 없어요. 아무튼 뭐 재밌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어제 실시간 시청자 수가 무려 23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와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812화 어제 방송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녹취록을 너무 길게 읽어가지고 사실 저는 재미가 없던데. 아니 제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보고 막 마네킹이냐고.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사실은 다음 할 거를 읽어보고 이제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내가 너무 꼼짝도 안 한 건 제 방송이 너무 제 방송이래. 제 녹취록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어제 세월호 6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추모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참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외구들 식구란 세월호 6주기 잊지 않고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유가족의 그 고통을 누가 알까요? 유가족에게 힘내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났던 게 홍준표 의원이 됐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세월호 참사는 그냥 교통사고고 정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이거를 진상조사하라고 그러고 특검하자 그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가. 진짜 영감탱이 진짜. 아니 어제 세월호 6주기였다고요. 그 교통사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들 아니 그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가 진상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는 안 합니까? 왜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뭐 다 하잖아요. 퍼센트. 아니, 국민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거를 그리고 그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왜 침몰했는지 그거 자체도 진상규명이 안 되는데다 왜 그렇게 못 구했는지를 우리는 계속 묻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 구했냐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애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거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뽑아줍니까? 정말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진짜 저는 절망했습니다. 네. 절망했습니다.
안다미로님 네. 채널A 녹취록을 듣고도 너무 조용한 언론. 나는 안 그래. MBC는 왜 저러는 거야? 기자끼리 기자가는 기사 쓰는 건 아니지. 라는 태도가 너무 역겨워요. 지난 2019년 9월부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 조국 관련 기사는 하루에 몇백, 몇천 건씩 쏟아내는 언론의 능력을 확인했죠.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자 집단의 역겨움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방증이죠. 몇몇 멀쩡한 기자들이 있다면 제발 자기 집단의 이중성을 집어주는 진정한 저널리즘을 발휘해 주기를. 민원연 보고서를 좀 보고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또 어제 전원책 얘기를 했죠. 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저희가 지금 논평도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현장의 소리님, 전주책 입은 10개, 귀는 1개도 아닌 반개, 소통 불가, 공감 능력 부재자. 긴급공지 국민 여러분, 전주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변반 방역대책본부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힘님께서 KBS는 전시 버럭하고 유작가 받아주는 걸 그냥 웃음 포인트라고 여기고 생각 없이 내보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잘하나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라 답답합니다. 전시는 과거 썰전에서 유작가하고 주고받으면서 호감 좀 얻었지 유작가 컨트롤 없으면 진짜 답이 없죠. 혼자 나섰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얘가 뉴스 진행이었는데 근데 그걸 참 대단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참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김대영 CP에게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이대로 그냥 내보내는 게 과연 적절했을까? 이게 편집이 정말 불가능했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생방송도 아니었죠? 네, 편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합시다라는 방송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도 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를 상을 못 주고 있어요. 두세 달치. 그렇지만 정치합시다가 우리에게 정치와 우리 생활,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는데 문제는 그 방송에서 처음에는 홍준표 맞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또 박형준 그리고 전원책 이렇게 보수를 반드시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계속 나오고 이제 보수는 계속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 진보로 했을 때 항상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프로 막말러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 함부로 지우면 안 되고 함부로 편집하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체면 칠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이 방송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KBS가 이 방송을 꼭 이게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막말을 한 걸 그대로 편집 없이 내보낸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감으로써 우리가 전원책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이 안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별다르게 이제 또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방송에 적합한 인물인가? 난 정치를 하는 건 뭐 자기 맘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송에서는 퇴출되어야 되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다. 특히 생방송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생방송이 아닌 이 녹화 방송일 경우에는 PD가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이 어떤 그 혐오나 저주 이런 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 드러내야죠.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다미로님, 그리고 날라리님, 세월호 6주기에 대해서 또 애도를 표해 주셨고요. 또 레이니 세븐님, 많은 분들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YOTV님도 마찬가지고요. KBS가 왜 출연시켰느냐? 이거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분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도너리님 굿 컨텐트 그리고 또 제주로 빤스런님 모니터링 많이 하는 민원연. 저희는 사실 이런 댓글이 참 많이 힘이 되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미령 곰탱님이 사진 올려주셨네요. 세월호 배지 사진 올려주셨어요. 요새 출퇴근하시면서 민영곰탱님께서 출퇴근하시면서 사진도 가끔 찍어 올려주시고 일하면서 느끼는 소외도 가끔 공유해 주시는데 힘내시고 힘든 회사의 이름이라는 게 항상 쉽지 않으니까 힘내시는 와중에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좀 잊지 않고 계시니까 함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창공의 별님이 6년 전 별이 된 아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앞마당에 노란 튤립을 보면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꽃은 또 왜 이렇게 이쁘고 풍성한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유가족 분들 꼭 힘내세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건강 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제 진짜 귀신같이 제 핸드폰에 자꾸만 똑같은 노래가 계속 떠가지고 왜 이러지? 마치 유튜브가 귀신이 붙은 것 같았어요. 계속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합창단, 지금 4.16 합창단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휘자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 합창단이 어머님들, 그러니까 세월호 부모님들이 만든 합창단인데 그분들이 그 너를 보내면가요? 뭐 윤도현 씨 그 YB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눈물 나서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 근데 그게 계속 나와가지고 끄면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밤에 일을 다 끝내고 밤에 자기 전에 보고 너무 많이 울고 잤어요. 이제 울어도 머리가 좀 괜찮겠다,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면 되니까 그런 시간에 집중해서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부모님들 다들 힘내시고 제가 말한 그 영상에서 보면 예은 아빠하고 예은 엄마하고 예은이가 이렇게 찍은 사진과 예은 엄마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유가족분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홍준표 씨 같은 그런 의원 같은 그런 말은 진짜 우리가 진짜 혼내줘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싸워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 세월호 유가족을 인간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차명진 씨 그 혐오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사실 선거 하루 전날 그 바쁜 와중에 보고서를 별도로 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호 텐트 사건이라고 나와요. 왜 차명진 막말 사건이라고 안 합니까? 막말 사건이 아니고 저는 막말은 너무 순해서 차명진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혼내주시고 그런 기사를 쫓아다니세요. 네. 그런 기사를 쫓아다니서 다 댓글 다시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차명진 막말 사태라고 보도해야 된다고 댓글 다 달아주세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 요염차님 친구 한 명 추가로 인도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구가 팟캐스트 감동이야. 듣더니 진짜 언론이라고 하네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멋진양님이 선거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산적한 일들이 남았네요. 조심스레 걱정 섞인 댓글을 적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막말 대장들이 종편에서 얼마나 설쳐대고 내 귀를 더럽히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쓰레기를 뱉어대는 종편 패널들과 오보와 소설을 생산해내는 종편을 처리하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앞으로도 민원연에 할 일만 많아진 듯 싶어 죄송합니다. 좋은 선거 결과를 맞이하고도 이런 걱정을 하는 내가 슬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종편 다 오겠죠. 패널들 다시 다 돌아오겠죠. 그게 차라리 낫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차라리 그렇게 종편에 모여 있는 게 좀 낫다. 그리고 방통심의가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죠. 스타 21세기님이 또 여러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조선일보가 총선 끝나고 남은 비닐 장갑 어디로 갔냐고 시비 걸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니까 니들은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조선일보 100만부 다 어디로 갑니까? 계란판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이 안 아깝습니까? 저희도 참 몰랐는데 이렇게 재밌는 기사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볼게요. 멋진양님, 손진채 발견님 등등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너무 길게 해서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나 어저께 잠깐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때문에 그걸 봤는데 내가 안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댓글 제가 어제 너무 길게 어제 녹취록 읽지 말 걸 그랬어. 재미없었어요. 변사. 사람들이 재밌어 했어. 그래서 그 댓글이 막 나오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정말 그렇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가만히 있더라. 눈알도 안 걸리고 혼신의 가만히 마네킹. 있더라.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막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글로 써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여기 뭐 날아다녀. 합시다. 박수 한번.
몇 하지? 왜 안 찍세요? 13? 813. 813. 813.